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도 사실 거의 유사한 지문입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은 재량 행위에 관한 이제 위법성 판단이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기속 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가 대체로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이렇게 선별을 했고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문제 푸실 때 설명을 드렸던 방법대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누군지를 보시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풀 3번 문제는 주인공이 을입니다. 그렇죠? 자, 을은 부담금 그 부가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담금 부과를 한 행정청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여기 또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다가 A 대학교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연구단지를 개발했고, 그리고 국회 입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은 연구단지 신청자에게 분양을 해주면서, 그쵸? 분양을 해주면서 그 분양을 받게 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지침, 고시 형태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분에 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는 2만 제곱미터를 받게 됐고요. 토지 가격이 2억 원이고 부담금은 6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기준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기준표를 보시면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은 연구단체에 토지를 분양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죠. 그쵸? 자, 이게 요건입니다. 자,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돼요? 연구단지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효과 규정이죠. 그쵸? 자, 그런데 요건 규정도 비교적 명확하고 효과 규정도 어때요?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쵸? 법률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기속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속행위에 부담금 계산 방식도 쓰고 있어요. 분양토지 가격에 부담률을 곡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저기 2만 제곱미터였죠. 아까 그 을이라는 원고는요. 자, 을은 여기서 0.02%를 부담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보신 문제 1번, 예시문제 1번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2번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자, 을이 부담금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문제가 뭐였어요?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쵸? 자, 앞서 1번 문제는 뭐였어요? 갑의 승소 가능성을 묻고 있어요. 자,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요건이 아니라 뭘 묻고 있는 거였어요?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자, 이 문제도 어때요? 수소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수소법원이 본안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요건 심사가 아니라 본안 심사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사실관계에서 뽑아낸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 수소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실관계는 갑의 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부담금을 부과받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연구단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받았고요.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의 위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지침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고시고요. 자, 그리고 부담금 금액이 과다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취소 처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다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식으로요. 자,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된다? 본안 판단이죠. 그쵸? 본안에 관한 내용이고 결국은 뭘 묻는 거죠? 행정청이 한 처분에 뭘 물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했죠? 처분에 위법성이죠. 그쵸? 위법성을 물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처분의 대상의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 주체는 누군지,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원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룰 대상은 연구단지 개발 부담금이고요. 그 주체는 교육부 장관이고 근거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직접 위임을 받은 교육부 고시에 해당합니다. 자, 고시의 법적 성격은 행정 입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는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제 묻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고시가 이제
기준으로 작용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고의 주장이 뭐예요? 부담 금액이 과다하니까 좀 취소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먼저 보시고, 이것이 기속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법심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서 사안의 위법성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수소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이게 부담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부과시키거나 또는 부담금과 같이 당사자가 국가가 사인에게 일정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시키는 처분을 했을 때 그것을 취소 소송을 내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일부 취소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부 취소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법 분야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부 취소의 의의와 근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단의 요건을 보시고 당해 사건에서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담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을 보시겠습니다.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쓰겠습니다. 자, 토지 수분양자가 연구단지 개발 수분양자에 대한 연구단지 개발 부담금은 국가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사인이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금전 납부 의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과 사법심사 방식을 쓰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배웠던 거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안의 적용 보시면 법률 제10조에서 교육부 장관은 그쵸? 자, 그 다음 토지 연구단지에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요건이죠. 그쵸? 그리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효과죠. 그쵸? 자,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문헌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문헌이 워낙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기속행위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 보실 수 있죠. 자, 기속행위는 이러이러하다.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도출한 이후에 그 결론에 비추어서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량행위는 어떻다고요?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고요. 다만 행정청이 한 행위에 법원이 직접 이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고요. 다만 행정청이 당해 행위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심사는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자기구속의 원칙 등을 활용해서 판단하게 된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안의 적용으로 들어오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담금 산정 기준을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분양가격 토지 가격의 부담률을 곱한 금액이라고 쓰고 있고 그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 고시에서 부담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02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처분은 600만 원으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시진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입니다. 자,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과 변경 판결이 포함되는데 취소 판결에는요, 이 변경 판결에는 처분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견해와 일부를 취소하는 소극적 변경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일부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부 취소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요.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인용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행정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가 인정이 되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일부 취소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분 처분인 또는 불가분 처분이거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여기 우리 판례에서도 재량 처분, 그 중에서 영업 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일탈 남용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부 취소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은 뭐예요? 재량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기속행위라고 우리가 앞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일부 인용 일부 취소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발 부담금에서는 일부를 특정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요? 고시에서 명확하게 그 판단 기준을
제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부 부분을 취소하더라도 남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과징금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전체 목차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셨던 1번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부담금 부과 처분이죠. 아까는 사업정지 처분이었는데요. 이거 그냥 사업정지 처분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부담금 부과 처분의 법적 성격이 부담금의 의미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요.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에 따라서 사법심사 방법이 달라지죠.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그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묶어서 하나의 목차로 쓰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일부 취소에 관한 내용인데 행정소송법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안의 해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답안 작성 연습지도 앞서 본 문제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논점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쓰시면 되죠?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쓰시고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기속행위다. 그러면 사법심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쓰시고요.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이 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쟁점이 있었죠. 여기에서는요. 일부 취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안에 적용하셔서 당해사건은 기속적 처분에 해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규적 효력에 해당하는 법률과 그리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고시의 기준에 위법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부 취소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취소 판결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